한여름의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70년간이나 갈라져 분단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통일로 이끌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에 새기는 육감 통일 베트남 대학생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대학생들의 표정에 설레임이 묻어납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기 위해 이렇게 발권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많이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처음 베트남 가는 거라서 떨리는데 이렇게 즐거운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고 싶어요. 예. 인천에서 5시간에 걸쳐 도착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우리는 서둘러 공항을 떠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노이 투어 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을 보며 여기가 베트남임을 실감합니다. 해가 진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장 강의.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의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성과 또 독특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하노이의 도심을 가로질러 우리들이 찾아간 곳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되게 베트남의 특색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나 그런 패턴 같은 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베트남의 전통의 자부심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호아로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했던 베트남인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았던 현장이자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포로들이 수용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선고를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게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는 들어가면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수용소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대문 수용소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더욱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우리들이 향한 곳은 소수민족 박물관이었습니다. 소수민족 박물관 그 외부는 실제 54개의 소수민족 마을 형상 집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베트남을 구성하는 54개 민족의 삶터와 살림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내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그런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문화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이제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하노이의 중심에 위치한 바딘 광장에 왔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 모양을 본따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진 한기둥 사원. 석이 1047년도에 이 사원이 지어졌는데 약한 10년 전에 지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딘 광장을 보면서 이제 이 베트남인들의 그런 독립적인 이지와 그런 투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한기둥 사원이라고 이제 베트남에 국보 1호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불교의 원천인 한기둥 사원에서 그런 힘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시원한 망고 주스로 더위를 이겨내고
우리는 공자의 위패가 모셔진 문묘에 왔습니다. 천년 전에 세워진 이곳은 오랫동안 유학자를 양성해온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문묘 사원을 돌아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열심히 기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교적 사상이 꼭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단함을 이겨내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열기. 경기도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의 열기는 늦은 밤이 되도록 식을 줄을 모릅니다. 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에 대학생들은 한여름의 피곤함도 잊은 채 강의에 몰입합니다. 통일의 이해를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만 잘 학생들이 알고 숙지하면 우리 통일을 앞당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묘지가 될 것 같아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이해하고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도착한 호치민의 탄선넷 국제공항. 말끔한 도로와 번듯한 고층 건물들이 경제가 발달한 베트남 최대 도시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호치민의 첫 일정으로 남베트남 정권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쓰였던 독립궁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 옛날 한 60년대 생각하시면 되게 화려한 그냥 입성한 거예요. 남쪽 국민들은 그 당시에 군복 갈아입고서 그냥 도망가게 바꿨어요. 느닷없이 찾아온 빗줄기를 맞고 있는 탱크와 비행기. 이곳에는 1961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전쟁의 삼창들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해석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극을 다시 직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의 중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이곳은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맞은편에 자리한 중앙우체국. 프랑스 식민 시절의 흔적을 중심에 호치민의 조상이 걸려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중앙우체국 등을 관람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민족의 원수였던 그런 프랑스가 세워놓은 많은 유적지들을 보고 이곳에 있는 그런 베트남의 아픈 역사를 또 간직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통일을 지향해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되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사와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념 속에서 사상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해내는 우리 경기도의 귀한 우리 핵심 리더 참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소중한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국방력과 돈이 많아도 내 민족,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강국과 진정한 해방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이 한반도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반도 국가밖에 안 됩니다. 역시 베트남의 통일 역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전쟁의 1차, 2차, 3차 그리고 통일 후의 개혁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통일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호치민 외곽 고속도로를 따라 베트남의 젖줄인 메콩강 하류에 왔습니다.
배를 타고 둘러봐야 할 정도로 거대한 삼각주. 탐스러운 과일을 보니 이 땅의 비옥함을 짐작케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부르는 뜻밖의 아리랑 곡조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과일 참 맛있고 약간 마을도 옛날 시골 느낌 나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물길들을 헤쳐가기 위해선 위태로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이 고스란히 담긴 풍요롭고 경이로운 생태계가 우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경관들을 보게 되었는데 배 타고 다니면서 바람 같은 거 시원하고 그래서 무더웠던 이 베트남 날씨에서 오늘 되게 좋은 경험이 힐링되었던 것 같습니다. 호치민으로 돌아온 통일 아카데미 원정대 앞에 특별한 손님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26살이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남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 하면은 빨간 얼굴에 여기 뿔 달린 이런 상상을 하고 살았대요. 통일 후에 옛날 간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들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엘리트조차도 팔북을 하게 되는 경위가 어떤 건지. 북한 주민들도 정말 통일을 바라보지? 어려서부터 이제 듣고 자란 게 이제 통일 맨날 통일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는 통일이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통일을 원해요. 대학생들의 이 열기가 정말 너무 뜨거워서 좀 많이 놀랐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정말 열의와 같은 그런 많은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통일에 관심을 갖고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미래의 꿈을 그려봤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들은 시청 앞 광장 호치민 동상에서 잠깐의 여유를 즐깁니다. 어느덧 가까워진 대학생들이 마음껏 장기자랑을 뽐내는 시간.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분단 이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국 현대사는 반쪽짜리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살다가 대북 방송이 들려서 대피한 적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좀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정전박물관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통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작정 통일이 좋은 거라고 배워갔는데 통일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좀 판단을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통일이 아니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책임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국민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 중요성을 전파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이나 어떤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전 특히 공대다 보니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통일 기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통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베트남에 와서 통일 과정을 또 공부해보고 베트남의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 안에서는 뭔가 무질서 속의 질서지만 사람들에게는 평안함도 보이고 그런 안정감도 보이는 모습이 저희가 이제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오랜 기간이 힘듦과 지침과 아픔의 길을 걸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고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또 얼마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루빨리 그 통일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함께 통일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오랜 아픔의 시간을 견뎌오며 일군 통일의 여정을 돌아보며 여전히 분단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훗날 하나 될 한반도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염원했습니다.